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휴일이죠. 저희들은 휴일에도 나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만 안 나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요즘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뭐 건강에 큰 데미지가 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생활 단식입니다. 생활 단식. 하루에 첫 열흘 50일간 하는데요. 첫 열흘 동안은 된장 한 스푼하고 조청, 현미조청 한 스푼 먹습니다. 그리고 차를 계속 마시는데요. 네, 뭐 할만합니다. 제가 이 단식을 시작한 것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제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단식이 끝나면은 이걸 활용해 뭔가 이벤트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단식을 하게 된 건요, 제 삶의 방식을 좀 송두리째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살이 잘 찌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공기만 마셔도, 숨쉬기만 해도 살이 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탐식이 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고 미식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거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이런 탐식.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에도 탐식이 있습니다. 전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라는 잠언 구절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 인구가 많다는 것도 큰 아이러니입니다.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는요, 동물성 단백질이 독입니다. 알면서도 탐식에 빠졌던 과거를 반성하고 남아있는 삶에는 보다 소박한 식사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제가 단식을 한 진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번 단식을 통해서 저는 그런 삶에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재 2013년 3월 말 현재로 개발도상국의 기아인구, 굶는 인구는 무려 7억 7천만 명을 넘습니다. 탐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서 넘치는 부분을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단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탐욕에 몰두하지 말고 자기에게 넘치는 것을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사회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0월 3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즈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이런 만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로 하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 제가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최동욱과 야당 여성 정치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해왔다라면서 국회에서 떠들었는데요.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많이 견학을 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김진태가 떠들고 있는 그 뒤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기 맞고 빨리 나가라. 정말 김진태가 국회 본회의장 그 자리에 서서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예, 전 김진태의 존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만평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느 신문 만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서 봐가지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이른바 마쳤나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저것 수상한 구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온갖 서구 언론들과 방송들이 사초 실종 운운하면서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가 지금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실제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면은 상당 부분 여론 지지도가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을 타긴 타야 되겠는데 때마침 발표를 한 거죠. 이거 발표한 김광수 부장검사인가요? 네, 그 양반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권과 아주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대화록 부분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발표를 하건 말았건 간에 국가정보원에는 반드시 한번 존재를 하는 거죠. 국가정보원에 존재하는 대화록을 다른 데서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실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삭제했을지도 모를 그런 것들을 마치 사초를 삭제한 것처럼 이렇게 온갖 수구 언론들이 일어나서 떠들고 있는데요. 사체가 삭제됐으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에 있잖아요. 있는 거를 갖다가 몰래 갖고 와가지고 떠든 게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NLL 대화록을 까면은 아마 걔들도 오판했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문재인 후보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하고 국정원에 있는 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몰래 가져다가 떠든 것 아닙니까? 본질은 대화록을 가지고 공작을 한 겁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사초 실종이라니. 아니 사초가 실종됐으면은 국정원에도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에는 남아있고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지원 원본을 복사한 봉학 사본에는 있는데 원본에 없을 리가 있어요. 원본에 없는 게 어떻게 복사가 됩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실제로 써먹었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틈만 나면은 불리한 것들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이런 대화록의 공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사설 대화록 공작 수사 실종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엔 없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원에 반납한 봉화 이지원에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애초부터 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적인 수사 결과 발표는 아니나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대화록의 행방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셈이다. 근데 이 검찰 발표는 저도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원에 반납한 봉화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원에 반납한 봉화 이지원은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겁니다. 복사를 해서 갖고 갔어요. 원본을 갖고 간 게 아니고 사실 뭐 복사하면 원본이나 사본이나 아무 상관없는 동일한 겁니다. 영화 2기가짜리 영화를 복사한다고 했어요. 그 사본이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 봉화 이지원에는 있는데 왜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수상한 겁니다. 봉화 이지원에 그게 존재를 했다면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없다면은 누군가 삭제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일단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이런 경우는 제가 과거에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냥 퇴박이를 듣고 말았는데요. 저는 국가정보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치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차기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할 때 사용하도록 갖다 놨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논리적으로 국가기록물이 되면요. 아무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은 그야말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그 보존연한 이전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돼요. 국가정보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치한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랬다면은 오히려 국가 기록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인데 이런 모순 국가기록물이 되면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차기 대통령은 결국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초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 국가정보원에 비치를 했다면 그걸 1급 비밀로 분류해서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국가기록원에 지정기록물로 될 때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빼는 게 맞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여정부 인사들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대화록이 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경위 이건 사실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과합니다. 책임 문제, 그간 논란이 되온 사항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애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의 내용과 이를 대선에 활용한 데 이어 무단 공개까지 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 공작 여부였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을 낭독한 데 이어 지난 6월 24일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시 국회에서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과 청와대의 대화록 공개 시나리오 의혹을 주장하자 남재준 원장이 의문 해소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런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거짓말한 거예요. 검찰이 4월 18일입니다. 즉 남재준이 박영선 핑계를 댔던 것은 6월이에요. 6월. 그보다 2달 앞선
4월 18일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바로 다음 날, 그게 4월 19일이죠.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는 5월 8일 법제처에도 같은 취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합니다. 법제처는 정쟁이 걸린 사안이므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보류했고요. 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걸 무시하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겁니다. 남재준의 변명도 거짓말이고 박근혜의 변명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박근혜의 반대편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범죄의식이 없어요.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지자들이에요. 진짜 지지자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에휴. 그것도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의견을 모은 6월 20일 오후를 택한 것을 보면요.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저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난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청문회에서 김무성, 권영세 씨에 대한 정인 채택이 불발됨으로써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와 국정원이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김무성과 권영세, 정문원 등 전현직 의원들과 남재준 원장을 대통령 기록물법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해 놓은 사건을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계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실종 사건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는다면 제동을 찍어낸 이유가 결국은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정의 더 잘해봐. 예,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과 얘기 안 하니까 요즘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조합원 가입은 없네요. 다만 이제 출자한 조합원의 숫자는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출자 약속을 하고도 이게 조합원 가입을 하겠다고 의사만 밝힌 사람들만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조합원 숫자를 체크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실제 출자한 사람들만으로 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출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만족 초면도 돌파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합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처 출자금을 내지 못한 분들도 출자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 듣다 보면은 광고 굉장히 많이 들리죠. 광고 잘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광고이기 때문에요. 사실 광고의 신뢰도 이런 것들도 일반 광고와는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마 광고 검증위원회 같은 것을 조합원들로 구성을 해서 광고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청 광고, 멘트 광고 하나 읽겠습니다. 이 광고는 조합원 소잡사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책 사람 냄새의 작가 김수박, 이분 알고 보니까 만화가시더라고요. 만남 북콘서트가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입니다. 구미시 한국산업공단본부 2층 대강당. 저자의 책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를 가지고 오시면은 아마 사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지생과 뉴스풀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북콘서트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10-4531-5641 010-4531-5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곽병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병찬 논설위원은 저도 개인적인 친분은 별로 없지만은 같이 출입한 적은 별로 없어요. 곽병찬 논설위원은 제가 그 존재를 인식했을 때는 문화일보 기자였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한겨레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이렇게 칼럼을 쓰는 걸 보면 거의 일치월장 이제 거의 이 문인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일보 기자였던 김은 씨가 카레의 노래라는 소설가로 데뷔했듯이 이러다가 곽병찬 논설위원도 소설가로 데뷔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번 오늘자 한겨레신문 곽병찬 칼럼 다디단 그러나 독인 줄도 모르고 소개해드립니다. 공직 윤리의 문제라면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나 그의 퇴임과 함께 막가파식 폭로와 사생활 침해는 오히려 더 폭주한다. 이제 만만한 사안이니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 조선의 매체들은 임시의 옛 가정부를 등장시켜 증언 혹은 전언을 연일 쏟아낸다. 뻔뻔스런 채 전 총장, 이런 식이다. 전화 통화 내용을 본인 여부도 확인 않고 보도한 매체도 있다. 그 인간이 지금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돼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제보를 전제로 국회에서 채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김진태는 부적절한 국회의원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이 견학을 와요. 거기서 채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모 여성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부적절이 뭐예요? 부적이에요? 절에 붙이는 부적이에요? 참. 의혹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자들만 살판난 게 아닙니다. 한다전의 목욕탕이나 미용실 등 대중적객업소는 종편의 싸구려 진행자와 패널들의 들뜬 목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객들은 목욕하고 이발할 생각은 않고 윤창중 씨 아류의 전원, 분석, 평가, 전망의 길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기표 씨의 말에까지 넋을 놓습니다. 이런 길을 더 잡아두기 위해서 조선일보 자매정편은 불륜 문제로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신정아 씨를 등판시키려고 했습니다. 비록 포기는 했지만 경쟁사들은 강용석 씨를 간판으로 쓰고 있는 터에 몹시 아까운 눈치입니다. 김진태 이따위 부류의 정치가 횡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저 거대한 관음증이 이런 무책임하고 범죄적인 보도와 정치를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 씨의 이야기를 얌전히 들어야 했다. 날카로운 가위가 정수리 주위를 깎고 있고 시퍼런 칼날이 목젖 근처를 쓸어내리는데 어쩌겠는가. 채 총장 찍어내기야 맞긴 맞는데 임씨 아들이 그의 혼외자인 것도 맞고 문제는 채 총장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또 비겁했다는 것이다. 당장 고백해야 한다. 사실 선언 모인 자리만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분석과 평가와 충고였다. 벌거벗은 객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저의 판단과 비슷해선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이다. 그러고는 저의 도덕적 우위를 확인이라도 하듯 남보다 더 큰 목소리로 빈정거리고 조롱한다. 네. 장기표 씨 이야기를 아마 곽병찬 논설위원은 목욕탕 가서 빨가벗고 이발을 하면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도를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인의 사생활도 공적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매체들이 이따위 매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 사주가 당하고 웬만하면 단골 카페가 있는 기자들도 당할 수가 있는데 어찌 의도했을 겁니까? 사실 조선일보 사주도 혼의 자식 논란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차장할 때 룸살롱 솔직히 갔습니다. 물론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골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2차, 3차 카페로 가가지고 룸카페 비슷한 데 가가지고 술 마셨습니다. 술 좋아하는 기자들이라면은 그런 단골 카페 많이 있고 단골 카페 마담하고 친하게 지낼 겁니다. 사실 임 총장의 행동이라는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된 거죠. 그럼에도 자기 자신들도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바로 조폭이 자기 힘자라는 겁니다. 야, 똑같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힘이 있는 조폭이야, 이 사람들아. 다른 하나는 또 장사 속이죠. 그들 눈에 시청자란 말초적 관심사만 나오면 넋을 놓는 맹목적인 소비자일 뿐입니다. 틀린 판단도 아니죠. 실제 그만큼 관음증에 이 나라의 대중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단식을 시작한 것도 이런 식의 삶, 뭐 저도 관음증에 중독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남들 갖는 관심만큼 다 가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식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곽병찬 논설위원의 글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남이 당한 사찰 내용을 보고 즐기는 사이 나의 비밀 또한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체제는 더욱 강화된다.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불과 30년 전 이 땅의 현실이다. 1975년 1월 인권 변호사 이병리는 간통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맡고 있던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직 사임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중앙정보부 요원을 내쫓고 난 이틀 뒤였다. 1982년 민한당 한영수 의원도 간통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로선 드물게 국회에서 50 정권을 대놓고 비판한 직후였다. 그때 안기부는 도청과 미행, 공작을 다 동원했다. 1992년 14대 총선 때는 안기부 요원들이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걸렸다. 거기엔 혼의 자식은 내팽개치고 3명의 처녀와 6명의 유부녀를 따위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의장에 내정됐다. 네. 진짜 최동욱 사태를 놓고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오늘 곽병찬 논설위원이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1975년 유신 시절입니다. 인권 변호사 이병린 간통 혐의로 구속되죠.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직 사임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말을 거절하고 내쫓고 난 이틀 뒤에 간통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한영수 의원 1982년 그때 이중대였던 민한당 의원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50 정권 대놓고 비판한 직후 바로 간통 혐의로 구속됩니다. 홍사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정보기관이 이런 공인들의 뒷조사를 도청을 미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간통을 한 것 자체가 선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기어오르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헤집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역공의 너울로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태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정보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최동욱은 바로 정보 정치의 공작 정치의 소산입니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사찰이고 공작이다. 혼외자의 의혹은 최 씨와 가족 그리고 임 씨가 정리할 일이다. 그걸 문틈으로 엿보려고 기를 쓰는 모습이란 얼마나 지질하며 병적인가. 게다가 그 사이 당신의 주머니에선 돈도 빠져나간다. 연금은 줄고 세금은 는다. 자신을 농락한 정권의 거짓말은 잊혀지고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된다. 한바탕 냉탕에 푹 빠져야 깨달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음증에 빠져서 관음증의 늪에 빠져서 헬렐렐 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은 빠져나갑니다. 연금은 줄어들고
세금은 늡니다. 부자들은 희낙낙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될 부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줍니다. 단 1년 동안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30조 원이 넘습니다. 조라는 돈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짐작도 잘 안 돼요. 1조 단위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조폭들이 드글드글하게 들끓고 있는 사회입니다. 1년에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게 20조 원이고 재벌들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 주는 것만 해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 안 걷는 대신 바로 서민들인 당신의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지경이 됐어야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겁니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치랑의 부끄럽지 않소. 네, 떠난 동안 조합원 가입,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조합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없지만은, 게시판에 하만 남강 장모님께서, 남강 장모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가입하고 한참 지난 어제서야 조합비를 납부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아들 오늘부로 조합원 등록합니다. 한 달에 2구자 증저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60인데 40년 넘게 피웠던 담배 끊고 그 돈 정저에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쓰셨네요. 정저하시는 건 고맙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담배 끊는 거 확실히 끊어가지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참 정말 무슨 꼴을 당해야 깊은 잠에서 서민들이 깨어날지 노인네들이 깨어날지 정말 참 암담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이유 없는 애정 그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 온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지금 하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나올 때 결국은 그 본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종철 기자가 쓴 폭탄주도 윗분 눈치 보는 정권 이거 정말 핵심을 지적한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쪽에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참 용기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신과 자리가 부딪힐 때 자리를 내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이다. 더구나 그 자리가 가문의 영광인 장관직이 아닌가.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나 소신이 묵살당해도 그냥 숙이고 산다. 멀리 갈 것 없이 이 정권에서도 자신이 주도한 정책이나 법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뒤집혀도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영혼 없는 공직자들을 숱하게 봤다. 이런 마당에 양심을 쫓는 장관이 나왔으니 신선한 느낌까지 들었다. 네. 특히 이 정권에서는 더 그렇죠. 국무회의 혹은 청와대 회의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엄격한 훈육주임 앞에선 초등학생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쉬는 심지어는 휴일날 장관이 수영장을 가든 골프장을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쉬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제일 나이 많은 이경재를 시켜가지고 골프장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진영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건 정상적인 정권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정권에서는 오히려 신선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이견을 용인하기는커녕 진 장관의 사퇴 자체를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현 원내대변인 등 이 정권에서 한자리에 하는 사람들 모두 나서 한 목소리로 진영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당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유를 짐작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더 세게 짓밟아야 윗분에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종의 중성경쟁입니다. 하지만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으면 진영 문제가 되었을 건데 업무 복귀 명령이니 어쩌니 하면서 불통이라는 박근혜 문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충성꾼들이 정권에 오히려 큰 손해를 입힌 셈입니다. 늘 그래요. 늘. 내시들이 한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중국의. 결국은 측근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측근들이 민심을 외면하고 충성하려 들면은 꼭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냥 사표 받아줬으면 그만인 것을 계속 그냥 조져대다가 결국은 진영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문제로 만든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수첩 없으면은 아무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해적 충성 경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당분간 개선될 것 같지 않다. 1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있었던 당청 모임에서 이런 예감을 받았다고 하면 너무 민감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삼청동 모임은 박근혜 정권의 운영 방식과 실세들의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정치에서 밥 먹는 것은 중요하다.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은 항상 모양과 격식이 따르며 대개 초청자가 이니셔티브를 준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비서실장 공관 모임은 건 명분이 무엇이든 실질 목적은 명확하다. 김 실장이 청와대와 당을 아우르는 정권 2인자로 당도 비서실장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정당 쪽팔리는 겁니다. 그게 새누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딴 식으로 놀아놨다는 거. 결국은 당도 부통령인 김기춘이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메시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민주화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밥 사주겠다고 여당 지도부를 이런 방식으로 부른다고 떼거리로 달려간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밥 신세 지는 것은 아무리 여당이지만 채통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과거 정권과 비교가 됩니다. 모임에서 진지하게 술 종류를 고른 일도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코앞이기 때문에 반주를 폭탄주 대신에 와인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술 문화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멀지 않은 청와대 관저에 있을 박근혜를 생각하면서 폭탄주를 뺐다고 하니 정말 정신이 확 깰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윗분을 모시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겁니다. 대통령은 정책을 조율하던 행정부 수반이지 감히 얼굴을 쳐다보기 힘든 윗분이 아니다. 승지를 통해 뜻을 전달받아야 하는 임금이 아니다. 비서들이나 장관이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맞서야 하는 동지 겸 지도자일 뿐이다.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도 이렇게 주눅 들어서야 어떻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가 가능하겠는가. 네, 진영이 사표를 던진 것도 아마 이런 질식할 듯한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황당 내시들이에요.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